정확히 하고 싶은 게 뭔데? 아니, 국가 사업이요. 완전한전한. 우리 이거 꼭 들어가야 돼요. 우리 좀 도와주세요. 태풍 상사 좀 도와주세요. 부의사님이 계셨으면 좀 낫긴 했겠네요. 이게 이렇게 겹치면은 경쟁 입찰을 하셔야 되거든요. 세상에는 어둠의 왕이 내려오소. 태풍상사 10화 재미있게 보셨나요? 마침내 태풍이 발견한 수상한 흔적은 찢겨진 회계장부였죠. 1989년 8월 12일부터 16일간의 기록이 찢겨져 나가고 없는 건데요. 그때의 자금 흐름을 감추려는 누군가가 은밀히 찢어낸 듯 보입니다. 그와 함께 표바코도 1989년 자신의 수첩을 펼쳐보는데요. 찢겨져 나간 페이지의 흔적이 보입니다. 그 페이지 직전의 메모들을 살펴보면 어음 결제 순번 조정, 통관 반려, 계약 불발, 위약금 불가피, 미수금 내역, 주로 이런 내용들입니다. 이것으로 미루어 볼 때 표바코의 회사는 1989년 8월에 엄청난 자금난을 겪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마도 찢겨져 나간 페이지에는 어떻게 자금을 융통했는지에 대한 내용이 있었겠죠. 그 부분을 찢어서 차용증을 썼을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이후의 장면에서 표바코는 어둠 속에서 차선택 사장을 습격해 목을 조르며 무시무시하게 묻습니다. 내 차용증 어디 있어? 내 차용증. 그걸 하나 못 찾아. 정황으로 보아 표바코가 매수한 사람은 차선택 사장인 듯 합니다. 차용증을 빼내오라고 시켰겠죠. 하지만 차선택은 회사 전체를 뒤졌지만 결국 차용증을 찾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런데 태풍 상사의 1989년 회계 장부를 찢어낸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요? 차선택은 아닐 걸로 추측됩니다. 그럼 한 사람만이 남죠. 구명관 이사. 결국 구 이사가 키맨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랜 세월 태풍 아버지와 함께 해왔던 친구이기도 하고요. 어떻든 표바코는 1989년에 태풍 상사의 사장이었던 태풍의 아버지에게 큰 빚을 졌던 것 같습니다. 그걸 아직까지 갚지 않고 있었던 거고요. 아마도 태풍 아버지는 형편이 나아지면 갚으라고 했을 것 같아요. 그걸 표바코는 10년이 지나 회사가 커지도록 갚지 않고 있었던 것 같고요. 1화에서 태풍이 경찰서로 끌려갔던 날 태풍의 아버지와 표바코가 대면하는 장면이 잠깐 나왔었는데요. 그 대화로 어렴풋이 유추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날 태풍의 아버지 강진영 사장이 표바코에게 이렇게 말하죠.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돈 너무 그렇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표바코가 이렇게 대꾸합니다. 고양이 쥐 생각해 주시는 겁니까? 표바코가 강진영 사장을 고양이로 지칭한 것으로 보아 채권자는 강진영 사장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강진영 사장이 언급한 그 돈은 아마도 1989년에 표바코가 빌려간 돈일 것으로 생각되고요. 이전에 강 사장이 돈을 갚아달라고 말은 했으나 표바코가 큰 부담을 느낄 것 같아 그렇게 신경 안 쓰셔도 된다는 말을 건넨 것 같고요. 어떻든 표바코가 강진영에게 돈을 빌렸다는 사실이 차용증엔 명확히 남아있겠죠. 그런데 그 차용증이 어디에 있는지는 태풍 상사의 직원들도 알지 못할 것 같습니다. 2화에서 태풍이 회사의 금고를 열었을 때 적금 통장 말고 다른 것들도 있었죠. 서류 봉투와 여러 자료들 말입니다. 저는 그곳에 차용증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다만 태풍이 자세히 살펴보지 않아서 그땐 몰랐을 것 같고요. 그리고 11화에서는 또 한 번 태풍 상사와 표상선이 크게 대치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달청에서 하는 국가사업의 경쟁 입찰을 통해서요. 본래는 태풍 상사가 거의 따낸 사업이었는데 중간에 표현준이 개입하면서 경쟁 입찰로 형태가 바뀐 거죠. 납품할 물품은 컴퓨터 관련 기기들로 보입니다. 태풍이 배송 중 대리와 키보드를 들고 거리를 활보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1998년에 김대중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국가 주도로 IT 분야와 인터넷 사업에 무척 공을 들였죠. 경쟁 입찰이 된 상황에서 조달청 계약을 꼭 따내려면 이 분야의 오랜 연륜과 경험을 쌓은 누군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태풍과 미선은 구명관 이사를 찾아가죠. 하지만 구 이사는 집에 없고 그의 부인이 이리로 가보라며 메모를 건네줍니다. 그렇게 찾아간 곳은 사이비 종교 집단입니다. 당시 세기말엔 별의별 종말론자들이 많았죠. 사이비 종교도 곳곳에서 판을 치던 시기였고요. 구이사가 그곳에 깊이 물들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태풍과 미선이 결국 구명관 이사를 데리고 나오겠죠? 도움이 절실하다는 간절한 부탁으로 삼고 초려를 해서 말입니다. 이전 예고편에서 구명관 이사가 컴퓨터로 뭔가를 작성해내는 장면이 나왔는데요. 이게 바로 조달청 경쟁 입찰에 낼 서류를 작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경쟁 입찰은 결국 단가 싸움인데요. 어떻게 원가를 절감해서 가격을 낮출지 치열한 작업이 펼쳐질 것 같습니다. 결국 조달청 일로 인해 태풍 상사 식구들이 전부 뭉치게 될 것 같아요. 제일 마지막에 차선택 차장이 그간 표바코의 스파이 노릇을 해왔던 사실을 털어놓으며 합류하게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태풍 상사 2.0 역시 몹시 기대가 큰데요. 오늘도 열일하는 태풍 상사. 저는 다음화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오래도록 간직하고픈 영화와 드라마를 소개하는 파란무비였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